거울 안에 잠든 시간. 프롤로그. 거울의 속삭임. 흐릿한 안개 속에서 오래된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문 뒤로 보이는 것은 낡은 골동품 가게였다. 먼지와 시간이 한데 뒤섞인 채로 공간을 가득 메운 이곳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또 다른 차원의 세계처럼 보였다. 가게의 이름은 은빛 지하. 서울의 골목 깊숙이 숨겨진 곳으로 평범한 사람들은 결코 찾을 수 없는 신비로운 장소였다. 문을 밀고 들어선 유진은 무언가에 홀린 듯 천천히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오래된 책들과 희귀한 도자기, 그리고 알 수 없는 정체의 물건들이 공간을 꽉 채우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은 벽 한켠에 놓여있는 거울이었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거울은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은 매끈하게 빛나고 있었다. 거울의 가장자리에는 신비로운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고 그 가운데는 작지만 뚜렷한 글자가 하나 있었다. 유진은 그 문양과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이상한 기운에 사로잡혔다. 가게의 구석에서 주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나이가 지긋한 남자는 흰 수염을 길게 기르고 있었으며 그의 눈은 나이와는 달리 반짝이는 생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유진을 보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이 거울이 마음에 드는 모양이군. 유진은 고개를 돌려 남자를 바라봤다.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예, 이거 얼마나 하나요? 주인은 한쪽 눈썹을 치켰으며 거울을 손에 들었다. 가격을 묻는 사람이 아니군. 이 물건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주인의 말에 어리둥절했다. 기다리고 있었다니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는 주인이 건네는 거울을 받아들었다. 손에 닿는 순간 차가운 청동의 감촉이 그를 순간적으로 떨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느낌은 금세 사라졌다. 유진은 거울을 들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유물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보존 상태가 좋았고 거울의 표면에는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읽으려 애썼으나 그 순간 주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 거울은 내 운명을 비출 것이다. 유진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운명이라니요? 그게 무슨 의미죠? 주인은 답하지 않았다. 다만 그의 눈빛이 유진의 손에 쥐어진 거울을 한참 바라보았다. 잠시 후 그는 몸을 돌리며 말없이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다. 유진은 그를 뒤따라 걸음을 옮기며 묻고 싶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돈을 꺼내 들었다. 이걸 가져가면 네 인생이 달라질 거야. 두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네가 선택한 일이니 이제 너에게 맡길 수밖에 없군. 그 말에 유진은 이상하게도 한기가 들었다. 마치 자신이 큰일에 휘말린 듯한 느낌이었지만 이를 반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었다. 거울을 손에 든 채 가게를 나선 그는 무겁고 답답한 기운에 눌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가게를 나서자 바람이 차갑게 그의 얼굴을 스쳤다. 서울의 뒷골목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유진에게는 그 모든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다. 골동품 가게에서의 짧은 대화가 그에게 큰 무게로 다가왔다. 내 운명을 비출 것이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가 생각했던 단순한 골동품 가게의 오래된 유물 하나가 이런 묘한 불안을 안길 줄이야. 유진은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다. 운명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오래된 거울일 뿐이잖아.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가던 길을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돌아온 유진은 거울을 침대 옆에 내려놓고 무심코 소파에 몸을 던졌다. 오늘 하루는 이상할 정도로 피곤했다. 골동품 가게에서 나온 뒤부터 계속해서 몸이 무거웠고 머리는 어지러웠다. 그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갑작스러운 피로에 결국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이었다. 그러나 그 꿈은 너무도 생생했다. 어두운 하늘이 깔린 고대 도시, 그곳에서 유진은 홀로 서 있었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고 도시 전체는 폐허가 되어 있었다. 바람은 불지 않았고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발 아래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거대한 돌들이 움직이며 형체를 이루더니 오래된 기둥들이 땅에서 솟아올랐다. 그 기둥들은 마치 유진을 에워싸며 거대한 벽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둥 위에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고대 신라의 복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여인은 유진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거울을 깨우지 마라.
그 한마디가 끝나자마자 유진은 깨어났다. 숨이 거칠게 몰아쉬어졌다. 아직도 꿈에서 보았던 여인의 차가운 눈빛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문득 침대 옆에 놓여있던 청동 거울이 생각났다. 꿈속의 여인의 말이 그 거울과 연관이 있을까? 아니면 단순한 악몽이었을까? 그는 손을 뻗어 거울을 집어들었다. 다시 한번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스쳤다.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속에서 자신이 아닌 또 다른 형체가 희미하게 비치고 있는 듯했다. 유진은 깜짝 놀라 거울을 내려놓았다. 그는 숨을 고르며 다시 거울을 집어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일어나자마자 꿈과 거울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날의 일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고 싶었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그 거울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는 강렬한 느낌이 들었다. 몇 주가 지나도 유진은 그 거울을 침대 옆에 두고 지냈다. 별다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매일 밤 거울을 바라볼 때마다 기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가 우연히 손에 넣은 이 유물이 자신에게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풀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처한 것처럼 유진은 자신이 선택받은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내기 힘들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거울,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비밀. 그는 점점 더 깊은 궁금증에 사로잡혀갔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은 마침내 결심했다. 거울에 얽힌 미스터리를 풀어내고야 말겠다는 결심이었다.